삼국지를 연 조조도 아니었고 유비도 아니었고 관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시대를 터뜨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장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장각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각을 따랐느냐는 겁니다. 장각은 단순한 반란군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시대가 스스로 밀어 올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를 시작하게 만든 인물 장각과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국지를 떠올리면 대부분 조조, 유비, 송권, 관우, 제갈량 같은 이름부터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대는 먼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에 가장 먼저 올라선 인물이 장각이었습니다. 장각은 조조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승부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비처럼 왕조를 세운 군주도 아니었고 제갈량처럼 오래 판을 주도한 책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국지의 시작을 말할 때 장각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이건 장각 개인의 무용담이 엄청나서가 아닙니다. 장각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혼자 시대를 만든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던 시대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후한 말은 겉으로는 나라였지만 안으로는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위에서 흔들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버틸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있었죠. 장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시대가 밀어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은 왜 장각을 따랐을까요? 정말 장각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모두 미쳐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유는 그보다 훨씬 깊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평범할 때는 쉽게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내가 잃을 게 아직 남아있을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던지지 않죠. 그런데 후한 말에 많은 사람들에겐 이미 지킬 만한 일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권력이 나를 짓누르고 오늘을 버티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의 출구입니다. 장각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넸고 붙잡고 싶었던 희망의 언어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장각이라는 한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장각이 약속한 다른 세상과 장각이 대신 말해준 자기 분노를 따른 쪽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장각을 한쪽으로만 보면 오히려 장각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장각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더는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나라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 사람들에겐 마지막 동화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각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절망과 믿음이 한 방향으로 묶일 때 그건 아주 강한 폭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적 구원, 새로운 세상, 낡은 질서의 붕괴 같은 말은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순식간에 뒤집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장각은 애매합니다. 그를 무조건 악당이라고 부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민중의 영웅이라고 부르면 그가 만들어낸 위험을 너무 쉽게 미화하게 됩니다. 장각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그 희망은 동시에 시대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터뜨린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규모가 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사건이 후한 말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민심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면, 질서가 아직 버틸만 했다면 장각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상징이 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황건적의 난은 이 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세상에 들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즉 장각이 난세를 처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난세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각은 그걸 폭발시킨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후한은 겉으로는 여전히 왕조였지만 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권력이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체제를 더는 믿지 않는다는 신호, 그게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배경 사건이 아니라 삼국지를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장각은 삼국지에서 아주 오래 살아남은 인물이 아닙니다. 조조처럼 긴 시간을 지배한 것도 아니고 유비처럼 끝까지 자기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처럼 오랫동안 이름을 남긴 방식도 아니죠. 그런데도 장각은 삼국지의 시작을 말할 때 빠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각은 오래 남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가장 먼저 시대를 뒤집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은 오래 살아서 강해지고 어떤 인물은 승리해서 기억됩니다. 그런데 장각은 시대를 폭발시킨 첫 신호였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장각은 삼국지 영웅들처럼 마지막까지 판을 운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영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먼저 열어버렸습니다. 장각은 삼국지의 중심 영웅은 아니지만 삼국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인물입니다. 그럼 결국 장각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괴물이었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민중의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망가뜨린 위험한 선동가였을까요? 아마 장각은 그 어느 한쪽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인물일 겁니다. 그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분노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후한 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각이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장각 혼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이미 병들어 있었고 민심이 이미 끊어질 듯 달아 있었고 사람들이 더는 현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장각 같은 인물이 얼굴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장각을 보면 한 사람의 야망보다 한 시대의 절망이 먼저 보입니다. 이게 장각의 묻게입니다. 결국 장각은 무너진 시대가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각을 따른 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각은 한 인물이라기보다 후한 말이 더는 버틸 수 없었다는 증거처럼 남습니다. 삼국지를 연건 화려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사람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장각 같은 인물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각은 오래 살아남은 승자로 기억되진 않지만 삼국지의 시작을 말할 때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이라기보다 무너진 시대가 만든 얼굴이었고 황건적의 난은 반란이라기보다 후한이 더는 버틸 수 없었다는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장각을 통해 한 사람의 광기보다 먼저 한 시대의 절망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연건 영웅이 아니라 장각이었다는 말은 영웅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시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